안녕하세요. 3월 4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폭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유는 누구나 다 잘 알듯이 이란 전쟁이었고요. 우리가 휴장이었던 3월 2일 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아시아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아침 방송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장중시황에서도 올려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란의 저항이 만만치 않고 그래서 생각보다 전쟁의 시간은 길어질 수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전쟁을 한 가장 큰 목적, 이런저런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 정치적인 입지 강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국 내에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중간 선거 직전까지도 전쟁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도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했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길게 이어지면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잖아요. 물론 주식시장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만은 어제 우리 시장이 폭락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쟁 때문이다 라고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전쟁이 빌미가 되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 그동안 꾸준히 상승했잖아요. 해외 시장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상승을 보여왔던 부분들이고, 언제 어느 때 전쟁이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었던 상황이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이죠. 2월 27일 마지막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7조 원 순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6조 원 이상 순매수를 해가는 극단적인 매매 형태가 보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일일 수도 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전쟁이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마감된 미국 시장에서도 전쟁의 여파가 3월 2일 날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상승했었는데, 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여객 시장에서 원달러율 1480원까지 상승하고 항공물 ETF, MSCI 항공물 ETF가 마이너스 10%까지 급락하는 양상들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시장의 충격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제 급락이 최근에 지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조정의 시간을 오히려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 그리고 너무 좀 과열됐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모를 것이다 라는 어떤 잠재적인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경계감도 계속해서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어제 하락의 속도가 오전에 시작하면서 조금 빠지는 듯 하다가 10시도 안 된 사이에 금방 돌려버렸잖아요. 어제 아침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어설프게 빠지면 오후에 가서 훨씬 더 맞을 수 있다 했는데 훨씬 더 크게 맞았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10% 이상 빠져버리니까 나머지 종목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종목들 그냥 아비규환인 거죠. 그런데 어제 특징적인 현상은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주체가 누구다? 주체가 국내 기관들이다. 비교해보면 어제 외국인들이 5조 원,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 2월 27일 날 7조 원 순매도를 하고 어제도 5조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들도 어제는 정규시장에서 약 1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었고 애프터마켓까지 감안하면 8,800억 순매도를 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국내 기관들도 매도를 했고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 형태가 보여지고 있다. 지금 현재 어제를 보면 외국인들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국내 기관들도 순매수를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개인들이 어제 종목들의 매도는 거의 대부분 개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매도,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현대차까지 개인들이 엄청난 매수를 해나가는, 특히 어제 급락하니까 물타기 하는 형식의 매수가 더 나오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사람들이 매수를 하러 들어오는 거죠. 그런 측면인 반면에 절대 다수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공포감에 의한 매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중소형주들, 특히 중형주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의 매수가 강도 높게 이어졌다. 오히려 국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이 좋고 나쁘고 관계없습니다. 돈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식을 사야 되는 입장이죠. 현재
국내 기관들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이 279조 원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기관들은 어제 같은 날 땡큐 하면서 주식을 샀을 수 있다. 물론 공포감은 다들 느끼죠. 근데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7%, 7.4% 급락을 했는데 저희는 3월 2일 날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3월 2일까지 포함했을 때도 어제 하루 만에 다른 나라들의 하락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그것은 뭐 그동안 꾸준히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해왔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부분들이 반작용으로 어우러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제 7.4% 하락했던,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제가 아침에 1985년부터 데이터를 돌렸는데 85년부터 90년, 그러니까 IMF 때는 비정상적인 어떤 현상이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2000년 1월부터 어제까지 26년 동안 데이터를 돌렸더니 어제 하락이 전체적으로 급락한 순위를 따지면 10위에 해당되더라고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7.24% 급락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2001년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이때 미국 시장은 휴장을 했었죠. 일주일 동안. 우리는 뭐 열렸었고요. 그리고 2000년 4월달 IT 버블이 꺼질 때 11%, 그 다음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10%, 역시 금융위기죠. 그리고 2024년 8월 달에 8% 있었고, 이게 재작년이죠. 그리고 코로나 때 8%, 그리고 쭉 보면 7.24%가 10위권에 해당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바뀌더라 라는 것을 한번 데이터를 보면 1일 후 하루 그 다음날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가 계속해서 불거졌던 상황이죠. 2008년 실제 시작됐던 게 8월 달부터 그 징조가 나타났었고 급락이 시작됐던 게 10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급락한 후에는 그 다음날 또 급락을 했었고, 근데 한 달 뒤에 봤더니 그렇게 큰 변화가 없더라. 일주일 후를 보면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일주일 후를 보면 대체적으로 플러스를 보여주는, 일주일 후에 대체적으로 회복하는 양상들이 펼쳐졌고, 금융위기는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던 현상들이죠. 그리고 2주일 후에도 대체적으로 회복하는 양상들,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한 달 후에도 대체적으로 완만하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숫자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시장이 이란 전쟁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오늘 당장 급반등할 것이냐? 오늘 당장 급반등하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시장의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급락했으니까 오늘 아침 반대 매매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아침 반대 매매 나오는데 아침부터 강하게 붙는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아침에 어제의 하락이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고, 오히려 오늘 이렇게 단발적으로 한 방에 물건들을 싸그리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시장은 훨씬 더 빨리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0% 이상 이제 급락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이상 급락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누가 샀습니까? 개인들이 샀잖아요.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사가고 있는 현상들 감안한다면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에 어제도 오전에 시장이 돌려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아침부터 밀렸다가 돌려주는 구간에서는 코스닥이 월등히 빨리 돌려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가서는 훨씬 더 코스닥 지수는 4%밖에 빠지진 않았지만 체감적인 지수의 하락은 거의 한 10% 이상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돌려주는 구간에서, 이 급락하는 구간에서 누가 팔았습니까? 코스피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조금 올라오게 되면 개인들이 매도하겠죠. 코스닥은 밀리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매도했고,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건들을 가져갔잖아요. 돌려주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남아있는 거 팔겠죠. 강도는 훨씬 더 약합니다. 훨씬 더.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의 시장에서 중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그 역할들을 이번 급락을 통해서 재편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완전하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란 전쟁은 여기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더 공격을 더 강도 높게 가하더라도 어제 우리가 받았던 충격만큼의 시장이 충격을 받는 현상들은 나타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항상 그렇잖아요. 처음이 무섭지 두 번, 세 번 이어지게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란 전쟁이 지금 현재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트럼프 본인도 빨리 끝내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 본인도. 왜냐하면 중간 선거를 계산해 두고 시작한 전쟁이라면 최대한 국내 여론들, 미국은 특히 또 어떤 나라입니까? 애국심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그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문제로 풀어나가는 전형적인 정치적인 어떤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내부의 결속을 더 다지려면 미국이 좀 밀리는 듯한 모습들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걸 생각하고 그리고 어제 지상군까지 투입한다. 우리는 전쟁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 무기 넉넉하다.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아마 죽어서 지옥 가지 않을까요? 아무튼 트럼프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전쟁은 단발성으로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한 방에 끝내는 상황이 못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시장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 충격 여파는 우리가 과거 주식시장에서도 전쟁의 여파는 항상 겪었습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시장의 충격은 전쟁이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게 단기로 끝나든 장기로 이어지든 간에 시간이 지날수록 무덤덤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이란 전쟁 어제 저는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혹시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3차 대전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중동 지역이 다 결집을 해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더라. 왜냐하면 이란이 일단 주변 국가를 막 때려버렸잖아요. 주변 국가를 오히려 힘을 모아서 이란의 입지를 좀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액션을 취했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변 국가들을 그냥 때려버리니까 주변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들, 적대적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고립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아무튼 시장은 어려운데요. 늘 어렵습니다. 강세장이라고 해서 그냥 최근에 편안하게 왔잖아요. 그게 항상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구간들을 거치면서 시장은 또 자리 잡아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크게 맞으면 자리 잡는 데 시간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월 초도 맞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됐었죠. 2월 달은. 3월 달은 3월 한 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봤더니 대체적으로 크게 밀리더라도 이때 당시 당일날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내일은 없구나. 인생 끝났구나. 주식시장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가지는데 대체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보면 다 회복되더라. 그리고 지금 이것은 내생 변수인가요? 외생 변수인가요? 외생 변수잖아요. 시장은 항상 외생 변수에 대해서는 단발적인 충격은 크게 나타나지만 그 회복 또한 빠르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기회에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중형주들 있잖아요. 시가총액 중심의 중형주들. 지금 다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혼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적절하게 들어가야 될 때는 이미 지났거든요, 사실. 제가 일요일 날 올려드렸던 방송에도 삼성전자 사시는데 정말 사고 싶으면 조금만 사시라고. 근데 다들 전부 다 삼성전자 하니까 삼성전자만 사고 있는데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지금 중형주들 중심으로 어제도 장이 막 급나가는 상황에도 중형주들 괜찮았거든요. 오후 가서 그냥 무너졌지만 나름대로 괜찮았다고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외국인들과 국내 기관들이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재편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현재 시장이 이란 전쟁을 빌미로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어제 폭락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가 또 기회였구나 라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대응해 나가고 극단적인 행동들만 안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십시오.